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서울은 지금 날씨가 꽤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더위는 조금 뒤로 물러간 듯 싶은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절기상 입추가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목인데 아쉬운 점은 이 주식시장의 열기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방향성 잡기가 참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우리 시장 주춤주춤 거리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아쉬웠죠. 전날 코스피는 결국 2,500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무려 1% 넘는 거칠게 조정을 거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달릴 만큼 그동안 달렸잖아. 이제는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래도 다시 상승을 위해서 쉬어가는 구간 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희망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방향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하는지 그 고민이 깊은 오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도 정말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노크해주세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고민을 모아서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을 머니의 왕으로 만들어 드릴 두 분의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아이린 위원, 김진만 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 참 한두 달 정도 올랐으니 참 쉬어가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가는데 이런 조정 장세가 나올 때마다 다시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비전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가 더 궁금한 오늘입니다. 시장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자,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시장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이번 네. 주는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S&P 기준으로 4,30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2,550선 이상 돌파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480선에서 2,550선 사이에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이제 마감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다우 지수가 오늘 전 고점,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 34,000선이 맥점인데요. 34,000선 변곡점에서 한번 흐르는 흐름이 나왔고요. 며칠간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5주 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조금 전환을 했다. 다만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4,30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 조정 아닌 조정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내주에 이제 우리가 잭슨 홀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이제 연준의 긴축 관련한 발언이 어떻게 이어질지 조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일단 9월달, 내달 우리는 이제 빅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이 이어지자 시장은 한번 조금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좀 더 2% 정도 이제 급락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도 좀 확대된 상황입니다.
장중에 그러면서 국제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2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3.28까지 뛰어 올랐고요. 또 10년물도 2.99%까지 뛰어 오르면서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와줬다는 점.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보면은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로 미국이 아니라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CPI가 7월 CPI가 10.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첫 번째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0.1%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 자릿수로 인플레이션이 급등이 나와서 유럽 국가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 내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장인데 독일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더라도 또 영국의 영란은행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15%까지도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그렇다면 지금 10.1에서 15%면요 30% 정도 더 열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우려가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유럽 시장도 함께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시장 전망 대응을 해야 된다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뭐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데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이번 주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좋았던 만큼 조선 기자재 쪽도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비중은 에너지 쪽으로 한 30% 정도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피팅 관련한 종목들 그래서 LNG선 관련해서 LNG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실적주, 우량주 중심으로 우리가 30% 정도 그리고 현금은 한 40% 정도 확보하시면서 주간 내주에 그렇게 매매하신 전략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주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천연가스 지수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NG 그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해서 ETN 상품들이 대거 코스피는 사실 우리가 뭐 한 달 동안 7% 정도 올라왔다면은 상승폭을 그려냈다면 LNG선 같은 경우 천연가스 관련한 ETN 상품 같은 경우는 적게는 40에서 우리가 또 레버리지 상품이 있죠. 그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80% 정도. 그래서 그 5상품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67%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사실 러우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이 나오는 점 그리고 러시아에서 국영 기업이 있죠. 그 가스프롬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에 겨울에 들어서면서 이제 가스 가격이 60% 정도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 언제 또 러시아가 또 유럽발 가스관을 또 한번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그 악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도 폭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크게 한폭 더 오르기도 했는데 내주 이제 겨울도 앞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관련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GSE나 GSE 차트 보시면은 한번 눌렀다가 급등이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니까 GSE나 SH 에너지 화학이나 대성 에너지, 대성산업 이런 종목들이 내주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러우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유럽 그 가스 공급이 일단은 줄어들고 또 그 공급 줄어든다면 이런 우려감도 또 확대되고 있고 폭염으로 인해서 냉방 수요도 또 급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2008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유럽에서도 시장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더 폭등할 수 있다는 점 전망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이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조선 기자재, 조선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조선업은 이제 최근에 보니까 수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수주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도 또 인력난을 이제 겪고 있는 이 수주 호황인데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이 점이 또 부각이 되면서 관련해서 조금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일장에도 피팅 관련주, 조선 기자재 관련주 1승이나 태광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내주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뭐 내용을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포시즌 호텔에서 조선 3사 CEO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뭐 엔지니어링 등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성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선수금 환급 보증 한도도 상향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국산 기술을 적용해서 조선 기자재의 신설 적용을 확대하겠다 등등 해서 너무 좋은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뭔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차례 뉴스를 내놓으면서 피팅주들이 급등했는데 이제 이쪽은 꾸준히 가는 말이라고 단기적으로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도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공략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말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보여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전 전략 쭉 보면 현금 40% 비중이라는 건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에너지 30이랑 조선 기자재 30이면 같은 맥락이죠. 이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더 들 수 있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이야기를 주신 겁니다. 에너지 테마하고 조선 기자재 테마도 결국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조선이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진만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시장 조금 더 쉬어갈까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조정도 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사실 8월, 9월 요 구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서 또 박스권에 대한 기능 행보를 야기하느냐라는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 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파 구간에서 과연 밑에 갭을 메우러 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여부를 촉각을 세워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금리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조정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 또한 좀 사실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조정폭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의미 비호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유럽 쪽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온 것 같습니다. 독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 포인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그런 떨어진다 해서 어떤 의미를 굳이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 너무 쫄지는 말지만 그래도 시장은 항상 대응은 잘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엔터주 20% 먼저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수가 일부 조정이 오게 된다면은 관련해서 지수가 영향이 없는데 영향이 없는 섹터를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제 대외적인 소비자 물가 심리 지표 내에서 이제 보통 리오프닝 쪽은 아직도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그런 이제 목마름도 존재를 하고 이제 여러 신규 가수 라인업들이 하나둘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수와는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이제 소비재의 영향으로 일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뭐 개별 앨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정 이제 기업 그 이제 그룹들이 조금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엔터 쪽 위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앨범 일정에 맞춰서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비중은 한 20%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관심주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블랙핑크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실제로 앨범 판매량 또한 굉장히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은 휘토류 한 10%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수 해칭용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지수 해칭용 이제 섹터도 일부 필요하다. 다시 대만 방망이는 짧게 한 번 정도의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 그때 매도를 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굳이 시세를 주지 않더라도 미중 갈등은 계속적으로 분쟁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리면 잡고 이런 전략을 쓰신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의 슈팅 하루에 이제 예를 들어 5%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구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이제 비중은 적지만 그래도 일부 이제 이런 지수 방어용 섹터는 하나 정도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관심주로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터리얼즈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조선주 한 20% 정도를 공략을 해보면 저는 기자재는 아니고 이 조선주를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된다고 하면 혹은 이제 여러 가지 LNG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조선주가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나오면은 먼저 기자재가 우선적으로 갔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키 맞추기가 일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조선주들을 가장 억제고 있었던 부분들이 실적이었었는데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3분기 실적을 기대할 만한 그런 구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저가 수준은 그만 이제 좀 고급적인 수주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 개선이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를 하면서 조선주 20% 공략으로 총 50%의 이제 공략을 50%의 현금 비중을 가지면서 다음 주는 현금을 가지고 수요일이나 뭐 화요일 정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왔었을 때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전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 두 분이 겹치는 시각도 있고 약간 새로운 시각도 나왔습니다. 겹치는 쪽은 역시나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아직 잡기는 어려운 시장, 하방이나 상방에 아주 강력하게 베팅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금 비중 어느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는 공통된 내용이었고요. 조선 섹터에 대한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조선은 20% 비중으로 말씀을 주셨고 특이한 부분은 엔터와 히토류인데 엔터주 지난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기대하던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과 함께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다음 주에 하나의 포인트가 될 듯 싶고요. 히토류는 사실 의외이긴 한데 저도 지금 지정학적 갈등 이슈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푸틴이랑 시진핑이 연말에 G20 회담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이제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기는 합니다.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히토류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비장 전략 쭉 받아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하고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명가의 해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잊지 말고 같이 꼭 적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비전 전략 세우면서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머니왕 예. 2부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주말인데 어떻게 좀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예, 방송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이후에 어떤 계획 있으세요? 예, 아직은요. 저희와 함께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일단 종목 상담으로 고민 해결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하나솔루션이요. 한화솔루션.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6,000원에 30%요. 36,000원에 30% 비중이요. 수익이 상당한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고민 없으실 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연락 주셨을까요? 매도가를 예. 한번
정해주었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36,000원이면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어머, 오래 버티셔서 최근 예. 시세가 나면서,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탈출할 때 매도 금액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예. 아이린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36,000원대 평단이셨는데 1년을 가지고 가셨네요. 예, 무려 3만 원도 보셔서 한 20% 가까이 손실도 나신 적이 있으신데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참 한 종목에 30% 1년을 가져가신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이제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는 말이기 때문에 수익권이고요. 큰 문제점이 없다면은 한화가 지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죠.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을 추가로 이제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무려 2조 4천억입니다. 2조 4천억.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동사가 이제 좌회사로 하나 큐셀이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세제 혜택이 또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제 이슈로 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본다면은 뭐 물론 수익을 좀 챙기고 싶은 마음 또 얼마까지 갈까 이런 지금 자리에서 얼마까지 갈까 그런 부담도 조금 있는데 자, 크게 보신다면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도 자리가 굉장히 매물벽이 5만 원까지는 조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을 봤을 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시장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이 8월인데 9월, 10월, 11월 해가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태양광 이슈가 큰 문제점이 없다면은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만 원 전후까지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4만 한 8천 원 이상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리에서 조금 밀어낸다면은 우리가 이제 4만 한 5천 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자 일단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풍력 해상 풍력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다들 방향성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배팅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는 방향이 맞으니까 홀딩 하시면서 좀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수익은 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밀어내서 내가 수익을 토해내기 싫다. 이런 관점이라면은 조금 비중 조절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강연회에서 1번 종목으로 3분기 공략주 1번 하나솔루션 저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잡아가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1년 안 들고 계셨다면 제가 추천해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할 뻔했습니다. 여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좀 더 기대해 보시고 시장이 일단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받을 때는 좀 가다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수익 나신 것은 이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4만 8천 원 이상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예.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안쓰럽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수익 잘 챙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48,000원 일단은 잡아드리는데요. 중간중간에 혹시 또 흔들리거나 시장 상황이 또 변하면 그 목표가가 수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워런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게 설정이 돼 있다라는 부분.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인내심이 좀 많은 분이신 듯 싶습니다. 그래도 1년 잘 끌고 가셔가지고 이제 수익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인데 이번에 꼭 잘 수익을 확정짓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을 되게 오랫동안 강력하게 밀어주셨나 봐요. 네. 그때 투자 포인트가 어떤 거였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관련해서 1년 동안 본다면 1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매년 거론되는 점이 뭡니까? 첫 번째 식량,
그리고 인구, 거기다가 기후 이 세 가지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그 안에서 기후 문제가 꾸준하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다면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3분기에는 태양광 우리가 지켜보자. 풍력 태양광에서도 그 당시에는 OCI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솔루션을 다시 한 번 더 보자 말씀드려서 그 당시 제가 강연에서 좋은 자리 그 당시만 해도 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폭락장이라서 고점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라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자. 이렇게 심지어 말씀드렸는데 두세 번 정도 분할 매수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난 뒤에 반등이 나와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정고점 돌파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간다면은 5만 원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만 원 근접해서 또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느 정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5만 원 이상 간다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 관련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과연 이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하나가 투자를 2조 4천억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솔루션의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주가는 항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갔다 밀었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변동이 있죠. 그에 따라서 내가 뭐 장기전을 못 간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스윙 관점으로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 잡으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투자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나와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크로상, 이제 시대의 흐름상, 그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같은 것은 기후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변수는 IRA라는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세로뉴스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장기와 중장기 그리고 단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화솔루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기후 문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분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니왕 이부입니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실까요? 에코프로 HN인데 예. 그거를 지금 62,000원에 10%. 예. 예, 근데 조금 10%를 더 사면 어떨까 싶고. 아, 비중이 아직 10%니까 추가 매수, 네네. 소위 이제 물타기 어떤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매수는 네네. 언제 처음 하셨을까요? 매수가 62,000원이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어제 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예, 매수를 예.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계신 듯 싶은데요. 저희가 김진만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에서 네. 잡으셔가지고 사실 지금 약간 심적으로는 예. 더 빠지려나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두 종목이 생각보다 지수 대비해서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가 계속 부각을 받다 보니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은 면이 있고요. 사실 이제 어제 장에 있었던 이 음봉이 사실 이제 시청자분의 이제 그런 간담회 약간 서늘케한 그런 음봉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가 다시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예전보다 힘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제 미래 향후 먹거리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유럽 자체의 탄소 배출권 시장을 보통 주도를 하고 있는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제 탄소 감축보다는 지금 당장의 가스값 혹은 전기값이 훨씬 더 와닿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 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5만 원 전후로 해서 이제 121선과 61선 사이 라인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싸다고 덜컥 사시지 마시고요. 싸다라는 관점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5만 원, 4만 9천 원에서 한 5만 1천 원 전후로 해서 비중 한 10% 정도 더 실어보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아니, 제 조만간에 반등한다면 얼마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승하게 팔아야- 된다면 일단 여기서 상승 팔아야지. 파동이 나온 상황이라 저는 이제 7만 원 전후로 해서 한번 이제 요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은 저는 8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을 뚫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조정폭이 있는 후에 뭐 N자 파동이 나온다든지 일단 조정은 한 번 정도 거칠 것 같다. 그래서 그 조정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고 한참 조정을 받네. 더 네, 궁금한 네, 부분 있으실까요?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빠르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 예, 센터. 매수가 5,000원이고 비중 5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거라서 이거를 이제 손실이라고 해야 할까는 의문입니다. 이제 이분은 언제 매수하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이린 위원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네. 언제 매수를 진짜 하셨나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예, 한번 같이 알려주시면. 써주시면 좋을 아. 텐데. 예,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대화를 이게 할 수 없으니까. 예. 무상증자 이렇게 배정 받으실 거라면 나중에 합쳐져서 단가가 내려가죠. 근데 일단은 저는 전략 매도를 말씀드리고요. 매도요? 좋은 예.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 종목 공략을 할 텐데 그 종목으로 만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저 혹시 그러면 이렇게 무상증자 받을 예정과 아닌 그 두 경우 모두 매도 의견이신 네. 건가요? 예, 계속 왜냐하면은 해주세요. 시간적으로 지켜봤을 때 내가 그 무증을 얼마에 받아서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조강 ILI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증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 계좌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는 건데 자, 그 점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무증이 나오면 무조건 좋다.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일단 꺾였습니다. 이제 꺾였고 어느 정도 주가는 2번이나 탄력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조금 손실을 만회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만약에 이 종목을 5,000원에 지난주 이번 주 뭐 어제나 그제나 매수를 하셨다. 자, 그거 너무 이제 모험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모험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안전한 종목으로 가셔서 손실을 만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가격 보지 말고 뛰어내리자. 예, 매도하자라는 의견. 예, 종목에 대해서 이제 건전성에 큰 점수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좀 안전한 종목이나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유망주 어떤 것인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걸 볼까요? 카카오뱅크 전망이 어떨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45,000원에 비중이 높은 편이죠. 5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8% 이제 급락 마감을 했죠. 28,650원 종가를 썼습니다. 네, 노이즈가 좀 많죠. 이제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같은 맥락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감도 하나 있고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높은 듯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막 선뜻 매도를 하시라고 제가 제시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비중과 그다음에 평균 단가입니다. 거의 한 50% 정도의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일단 블럭딜은 나온 건 나온 거니까 일단은 단기 약재는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기서 투심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대 마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 사실 이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실제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반등이 나오다 하더라도 한 3만 원 전후로 한 3만 3천 원, 3만 5천 원 구간에서 반등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카카오뱅크는 이제 배당을 언제 줄지 여부에 대해서가 사실 지금 지수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될 모멘텀이 그 부분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은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시총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타 은행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시총을 갖고 있다. 즉 아직도 사실 고밸류 부담은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한 3만 원, 3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반등폭도 굉장히 짧을 것으로 보고 사실 전망이라고 얘기하기는 일단 블록딜이 지금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블록딜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상장한 지 1년 전후로 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좀 조심하라라는 말씀. 사실 매도를 하라고 설득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일단은 전망 자체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네, 블록딜에 참여한 뭐 기업 입장에서야 뭐 여러 가지 수익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맞물린 부분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이제 분통 터지는 일이거든요.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와 네이버까지 좀 그 여파가 이제 심리적인 취약점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점검받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분할 상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투자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엑시트, 즉 이제 탈출이 나오면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나오고 이제 사실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블록딜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지분 가치가 하락하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또 다시 엮여서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카카오가 보통 끌어내려질 경우에 보통 IT 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지금 선뜻 손을 대기는 저점을 잘 매수한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런 IT 대형 IT 같은 경우에 뭘 보여줘야 됩니다. 더 많은 점유율과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IT 업체, 메타 플랫폼 같은 기업들도 지금 광고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을 잘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당분간은 그렇게 경기 침체 위축 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를 한 번 정도 노려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 정도 사이클은 한번 올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여건상 좀 좋지 못한 장세입니다. 일명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대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판단, 만약에 매수를 고민한다면 그 시기를 좀 늦추는 전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너무 속상하죠. 속상한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따라 특히 그랬는데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먼저 받고요. 먼저 아이린 위원께 받아볼 텐데요. 박셀바이오 보겠습니다. 8월 8일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49%요?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네, 일단은 홀딩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이 달라지겠죠.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하고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는데요. 그리고 완전 바닥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임상 관련주들이 그중 그 가운데서 박셀 바이오가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일전에도 한번 2000% 정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또 이 자리에서 횡보를 거의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도 약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한 20% 정도 이제 20-30% 수익이 이제 나기도 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꾸준히 저는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여의도 주식왕에서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차례 급등이 나오면서 자 이날 8월 16일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쉬어가는 흐름인데 이제 우리가 9월 1일에 9월 1일부터 2일까지 또 9월 1일부터 3일까지 발표되는 점이
발표되는 곳이 두 학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은 간암 치료제 임상 2A상에서 중간 결과가 3분기 내로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자, 그게 미뤄지지 않고 9월 1일 날 이 부분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9월 1일, 2일에는 뭐 일단 한 차례 뭐 예비 연구 결과 20명 가운데 12명에 대해서 일단 예비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기대감으로 주가는 바닥에서 이미 150% 정도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좀 더 지켜보면서 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홀딩해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주가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꿈을 먹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상 2이상 연구 결과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10만 원 돌파해서 12, 3만 원도 한 번 더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요즘 참고하셔서 10만 원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9만 원 깨느냐 안 하느냐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지난주 수익을 올린 쪽이 다 헬스케어 쪽이네요. 그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는 한미글로벌 주셨고, 이 종목이 이달 들어서만 16%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흐름이 탔네요. 네, 네옴시티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엮이고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조정 구간에 들어선다면 네. 관련된 이슈가 이런 이제 작지만 강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한미글로벌은 실제로 이제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체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 최근에 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들도 수급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마찬가지로 좋은 시점에서 적당히 잘 매수를 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고점 돌파를 한번 정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재료가 혹은 수급이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4,000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한 15,000원, 16,000원까지 시세를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이제 일정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한마 둘씩 실체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사실 방문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지 않으면 굳이 방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주식시장은 가장 주목하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이전 상태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라는 말씀, 14,500원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 16,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EAS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조금 룸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함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새로운 종목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제가 앞서서 뭐 태광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여의도 주식왕에서 드린 뭐 태광이나 일승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줬고 급등이 한 차례 더 나와줬는데, 자, 태광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8월 10일에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조금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추세는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좀 내놨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양 그리고 석유, 가스 시추를 허가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로 또 수혜주로 태광이라는 종목을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타르 국영기업이 연간 LNG 생산 규모를 27년까지 50% 증산 계획이 있다는 이슈도 동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피팅 업체로 용접용 피팅 쪽은 이제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적 면에서도 태광은 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꾸준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연도 예상 수주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6% 정도인데 내년은 이보다 조금 더 지금 대비해서도 한 30% 이상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자리에서는 탄력적으로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무방에서 자세한 점은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즘 시세 받아서 많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괜찮은 모양입니다. 태광 먼저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받겠습니다. 진만쌤은 네. 삼성중공업
준비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LNG 쪽 예. 한번 이제 조선주 공략을 해볼 거고요. 삼성중공업이 가장 악성 재고였던 드릴십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항상 삼성중공업을 발목 잡았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주가가 좀 가볍기도 하고 이전에 있었던 구간들, 조정 구간에서 밴드 하단은 항상 잘 지켜줬고요. 이제는 밴드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 중에서 가장 빠른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삼성중공업이 하위 이제 조선 기자재 이제 업체들에게 발주를 계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주 잔고, 즉 넘치는 수주 잔고라고 얘기하죠. 넘치는 수주 잔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기자재 이제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워낙 자신이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밴드 상단에서 매도 포지션 잡기보다는 한 번 정도 돌파를 기대해 봐도 될 만한 그런 구간들이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주봉이거든요. 근데 주봉이 거의 작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22년 8월까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고점은 7,500원, 저점은 5,000원 전후에서 항상 반등을 성공을 했고, 즉 하단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 밴드가 이렇게 단단한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접근을 하죠. 일단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시점이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241선 돌파, 즉 6,4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나.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베팅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워낙 힘을 잘 모았기 때문에 위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많이 모았다는 말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유지가 된다면은 삼성중공업이 조선업 대장주로 올라서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가격 전략은 이어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조선업 이제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전에 악성 잔고들이 이제 좀 거의 다 없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해봐도 될 만한 이제 그런 공백 구간이다. 그래서 강조를 계속 드리면서 삼성중공업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그 유튜브 채팅장에 나쁜 남자님께서 드디어 삼성중공업 갈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계속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셨는데, 궁금하시면 이어지는 무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 전에 잠시 드린 종목에 대한 전략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 두 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이린 위원께서는 바이오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죠? 자, 1차적으로 이제 바이오는 박셀 바이오를 이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자, 후발주로 히든카드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무방 오시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린 태광 관련해서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관련해서 바이오 히든카드 한 종목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막에는 땡땡땡땡땡 5글자인가요? 히든카드. 박셀 바이오죠. 아, 박셀 바이오 이후에 무엇인가? 네. 5글자에 속을 뻔했습니다. 5글자 아니래요. 예. 다음 넥스트 히든주 잠시 후에 공개 예정입니다. 우리 진만 쌤은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다음 주 살짝 조정이 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될지, 사실 시장의 예측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측은 불가능하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점을 잘 매수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좋은 기회를 어떤 섹터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한 번 정도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를 이제 대비하는 전략을 짜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주중에 저와 함께 이제 진행하는 코너들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참 시장을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잡고 매수 타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특히 방향 설정에 능한 분입니다. 다음 주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이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는데요. 텐베거 아이린 위원의 사진 오른쪽에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사진이 참 예쁘게 나와 있네요. 아래 김진만 위원의 사진 오른쪽에 방송 중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릴 거고요. 자, 머니왕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주식명가 MTNW 아이린 위원,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남은 주말도 해피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